비즈니스 관계는 좀 나중에 얘기하고요. 오늘 이제 저는 이 모임이 지난번에 신문에서 한번 봤어요. 근데 아주 굉장히 샌디에고에 좋은 모임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서 다른 한국 분들하고 얘기를 하는 가운데 며칠 지났는데 이 회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게 뭐가 통하나 하고 참 좋은 그런 거를 만들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그 한국 분들 몇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아주 어머니들이 이런 걸 만들어서 자녀들과 또 이 샌디에고 한인 커뮤니티에 이런 영향을 끼치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을 하시는구나, 앞으로 이제 기대가 크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또 공교롭게 또 저한테 오늘 이런 걸 말씀을 주셔서, 사실 어제 저녁에는 좀 생각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어떤 엄마들이 오늘 오실까, 또 어떤 분들이 오늘 좀 오실까 하고 기대도 되고,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그냥 잠이 들었는데, 미국에서 우리가 사는데 어머니들의 그 역할은 남자 몇 배 이상이잖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잘 하시면 가정이 파워가 생기고, 남자들이 해가지고는 그런 파워가 그렇게 많이 안 생기죠. 근데 어머니들이 그 움직이시는 그 파워는 상상 이상으로의 그 힘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좀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리기보다는 좀 이렇게 압축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유용할 수 있는, 그 어머니들이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몇 가지를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시간이 아마 10시부터 11시까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어머니들이 좀 커피 드실 분도 자연스럽게 가서 커피 가져와서 드시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들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세미나 하기 전에 먼저 우리 어머니들이 아이들이 그 지금 현재 어떤 층에 있나, 그 이제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하고 관계돼서 이 모임에 오신 어머니가 있고, 중학교, 그다음에 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연결이 돼서 또 초, 중, 고 다 연결이 돼가지고 오신 어머니가 계시고, 나는 이제 나이가 좀 먹어서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만 있고, 나는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는 다 끝났고 하이스쿨만 있다. 이거를 제가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어서 어머니들이 좀 손만 들어주시면, 초, 중, 고 다 자녀들이 있어서 이 모임에 참석하신 어머니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두 분. 그 다음에 중학교. 네, 고등학교가 많으시군요. 이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인데, 저는 아들만 둘이에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다 커서 이제 큰아이는 결혼을 시켰는데, 미국에서 그 고등학교 교육은 아이들의 그 모든 것들을 다 거기에 형성이 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아이들을 컨트롤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어머니들이 아들만 있는 어머니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딸 하나, 아들 하나. 딸. 네. 왜 그게 중요하냐면, 이 미국에서 그 아이들이, 우리 어머니들이 대부분이 다 한국에서 공부를 하셨어요. 제 클리닉에도 오시는 그 한국 어머니들을 보면은 다 대학 나오셨어요. 대학 이상의 학력을, 고학력을 갖고 계셔서 아이들 그 교육시키는 데는 일가견이 있는데, 이 미국에 와보니까 미국에서 공부를 안 하셨다고, 엄마들이. 이러다 보니까 서로가 정보를 받아서 아이들 컨트롤은 그 한계성이 금방 나타나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사실 학교에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생활을 하는가를 어머니들이 그냥 피상적인 것만 알지 직접적인 걸 하나도 몰라요.
대부분이. 거기에서 오는 갭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모릅니다. 고등학교 졸업해서 대학을 가면은 그때는 이제 어머니는 점점 뒤로 가고 아이는 앞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 갭이 더 커지는 거죠. 그러면서 대학원을 가서 그쪽에 지내다 보면은 거기에서 좋은 남자 만나고 여자 만나고 거기서 또 그냥 결혼해서 그냥 자기네들 라이프로 살아가는 게 미국 교육하고 젊은이들이 이제 나가는 길인데, 어머니들이 거기에 갈등이 굉장히 있죠. 소외감도 있고 내가 니네들한테 이렇게 잘했는데 이게 뭐냐 하고 뭐 이런 그런 걸로 해서 우리 어머니들이 겪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우리가 쉽게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아이들하고 라이프타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그 어머니들이 그 가질 수 있는 그 마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 견디는 게. 그리고 여기 미국의 그러한 것들이 또 더더욱 그렇죠. 한국 같으면은 식구들이라든가 뭐 이런 걸 다 연결해서 하는데, 그런 것을 잘 이렇게 협력을 하기 위해서 이 어머니들 이 모임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참 좋은 걸 만들었다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서 어머니들이 서로 먼저 경험한 사람은 나중에 앞으로 지금 오는 분한테 그런 거를 좀 공유를 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해 가지고 협력을 하고, 또 변하는 그런 것을 서로가 모여서 좋은 그 안을 짜 가지고 아이들 교육하는데 사용을 하고, 또 어머니들 건강, 또 가족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좀 같이 이렇게 협조를 하면은 모임이 아주 훌륭하게 될 것 같아요. 아마 그런 취지에서 아마 이런 모임을 만들었다고 저도 이해를 하고 그렇게 보는데, 하여튼 앞으로 좀 저도 굉장히 그 어머니들 모임이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제가 이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는데, 이 어머니 뜻이, 본인들이 내가 어머니인데 어머니 뜻을 좀 우리 어머니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머니 뜻이 뭐 내가 결혼을 해서 우리 남편하고 해서 아이들 낳아서 내가 어머니가 됐다, 물론 그게 맞는데, 제가 그 어머니 그 뜻을 좀 여기저기로 이렇게 알아보니까 어머니 뜻을 하나로 이렇게 딱 집약을 하면은 안는다는 뜻이 있어요. 이게 포옹한다, 홀드한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뜻인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어머니는 다 안을 수가 있다는 거. 그만큼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긍지를 가지고 어머니들의 그 힘을, 그걸 잘 활용을 하면은 앞으로 이 사회뿐이 아니라 하여튼 모든 데에서 많이 그 좋은 열매를 맺을 것 같은데, 어머니들이 내가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본인들이 잘 이해를 하셔서 하여튼 우리가 가정뿐이 아니라 이 지역사회까지도 그런 큰 힘을 좀 내서 서로 협력하는 그런 어머니들 모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그거는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어요. 플러스 속에 다른 것이 섞여 있는 게 없습니다. 또 마이너스 속에는 다른 게 섞여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밝게 보고 있는 이 전기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연결이 됐을 때 전기불이 들어오죠. 또 우리가 플러스를 파워풀할 때 플러스라고 생각을 할 때, 마이너스는 그거보다 좀 약해요. 이거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동양 철학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플러스를 우리가 보통 남자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여자분들을 마이너스로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잘 이게 협력을 하면은 새로운 것이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전기죠. 그런데
어머니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을 보면은 보통 우리들이 어머니들을 마이너스로 보는데 마이너스 속에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또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플러스라는 아빠 속에도 마이너스가 있고 플러스가 있어요. 요거는 제가 이제 앞으로 조금 있다가 건강적인 걸 얘기를 할 때 다 이거를 응용을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미리 이제 요걸 말씀을 드리는데, 그 어머니들 속에 있는 마이너스 속에 그 속에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다는 거. 그리고 아빠들 속에 플러스인데 아빠들 그 속에도 마이너스가 있고 플러스가 있다는 거. 자,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인 어머니들의 속에서는 뭐가 있느냐면 큰 파워를 낼 수 있는 플러스가 있고 그거를 도와줄 수 있는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플러스는 빛이에요. 그러면 플러스는 태양을 볼 수가 있어요. 마이너스는 어두운 겁니다. 저녁에 보면 달이에요. 많이 이해를 하실 거예요. 자녀들이 아들이 가지고 있는 엄마는 플러스를 쳐다볼 수 있어요. 딸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는 마이너스를 쳐다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두 자녀들, 아들과 딸 속에 그 아들 속에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또 두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딸 속에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플러스를 아들이라고 하는데 아들 속에 그 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이너스가 더 스트롱한 아이가 있어요. 플러스가 좀 약해요. 그리고 딸 속에 딸이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인 그거보다는 플러스 그게 더 스트롱한 딸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 정도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아, 우리 딸은 맞아. 좀 걔가 여잔데 플러스인 그런 스트롱한 그걸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 유 선생님이 얘기하는 그 우리 딸은 조금 플러스인 것이 더 많은 딸인데 그런 딸들은 상당히 액티브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적극적이죠. 또 아들을 가지고 있는 그 아들은 어머니 보시기에 아들은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어서 애가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조용하고 이렇게 활동을 하는 걸 어머니들이 보실 거예요. 그러는데 그거는 엄마인 내가 봤을 때 그 아들을 봤을 때 아들이 마이너스인 그것이 더 스트롱하게 갖고 있는 그 아들은 혹시 제가 엄마를 닮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엄마도 닮을 수 있지만 엄마보다는 외할머니도 닮을 수 있고 자기 친할머니도 닮을 수도 있고 고모도 닮을 수도 있고 또 이모도 닮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이렇게 쳐다볼 때 나는 우리 아들인데 내가 이해를 잘 못하겠어. 이렇게 어머니들이 말씀하실 때 있어요. 그거는 본인인 그 성질을 그 아들이나 딸이 갖고 있으면 금방 이해를 하는데 어머니가 겪어보지 않았던 그 아들이 마이너스인 걸 갖고 있는데 혹시 얘가 할머니 닮았나? 이모 닮았나? 이렇게 엄마들이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그걸 자세히 살펴보면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것도 갖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시어머니가 갖고 있는 것도 아들이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친정어머니가 갖고 있는 걸 많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또 우리 이모가 갖고 있는 것도 그런 것도 좀 몇 가지 갖고 있네. 이렇게 해서 아들을 잘 파악을 하면 이 아들은 마이너스가 스트롱한 플러스가 적은 이 아들이구나.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들과 딸을 어머니들이 정확히 봐야지 된다는 거. 이거를 봄으로써 앞으로 이 아들한테 교육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어머니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 아들에 대한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 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꼭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플러스와 마이너스 그 플러스 속에 또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들어가 있다는 거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아이들을 볼 때 아들은 제가 플러스라고 그랬는데 그 플러스 속에 마이너스 플러스가 들어가 있는데 플러스가 스트롱한 아들이 있고 마이너스가 스트롱한 아들이 있다. 딸도 마찬가지.
그러면 어머니가 보실 때 이 아들은 굉장히 파워풀한 플러스인, 엑스트라 플러스인 아들이에요. 그럼 어머니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 아들은 어머니가 컨트롤 해야 됩니다. 그런 아들을 아빠한테 붙여놔 버리면 맨날 싸워요. 왜? 아빠는 제가 플러스라고 그랬잖아요. 플러스와 플러스는 상극이에요. 서로 밉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들을 어머니가 딱 보고 아, 저 아들은 이런 플러스가 스트롱 아들이구나 하면은 그 아들은 어머니가 딱 감싸세요. 그럼 그 아들은 성공을 합니다. 아, 쟤는 너무 파워풀해서 엄마인 내가 못하겠어. 우리 남편이 좀 컨트롤해야겠어. 그럼 실패해요. 그게 음양의 원리에 의해서 그것이 잘 조화가 안 되면은 실패를 봅니다. 그걸 우리가 영어로 하모니라고 해요. 제가 이제 지금부터 하모니를 많이 얘기하는데 하모니가 잘 되면은 결실을 맺을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성공입니다. 근데 어머니들이 그런 아들들을 이렇게 보시다 보면은 그 아들 속에 적은 마이너스를 갖고 있는 아들이 있어요. 아들들이 그 갖고 있는 그것을 어머니들이 빨리 캐치를 하시라고. 그걸 캐치를 해서 그것을 그 아들을 살살살살 그걸 갖고 해주면은 그 아들은 스트롱한 플러스는 그냥 힘이 떨어져요. 그러면서 엄마 쪽으로 그냥 붙어버립니다. 그때 어머니가 그 아들을 위해서 얘기를 하면 아들이 다 들어요. 근데 그 아들이 플러스 스트롱한 아들한테 어머니가 갖고 있는 그 플러스 어머니도 또 스트롱한 어머니가 아들인 플러스인 그 스트롱 그걸 갖고 스트롱하게 돼버리면은 아들은 딱 튑니다. 엄마 내가 알아서 하는데 왜 참견해? 이렇게 나와요. 그거는 어머니가 아들을 지금 잘못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런 아들한테는 어머니가 한없이 약하게 들어가면 돼요. 엄마가 널 도와주려고 하는데 하면서 그 아들 밑으로 싹 들어가면은 그 아들은 자기가 힘이 있으면서 엄마를 이렇게 안아버립니다. 그때 안을 때 엄마가 그 아들한테 몇 가지 얘기를 하면 아들은 알았어. 이렇게 하고 그걸 실천을 합니다. 그런 아이들을 아빠한테 연결해버리면은 아빠하고 맨 붙어요. 그리고 아빠 들어오면 나갑니다. 이래버리면 자녀는 실패해요. 그래서 그거를 잘 어머니들이 파악을 해서 이 음양의 그 조화를 하모니를 잘 만들어 가야지만이 아이들이 성공을 할 수가 있어요. 특히 딸들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아들들은 그래도 엄마가 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따라요. 왜? 플러스 마이너스의 그 관계가 그래도 아들하고 엄마하고는 그래도 잘 돼요. 곁들여서 어머니들이 아이를 가져서 임신을 했을 때 저한테도 그 임신한 애기 엄마들이 많이 오시는데 제가 보면은 어머니들이 굉장히 편하게 저한테 와요. 그리고 저하고 대화를 합니다. 그런 분들은 배를 보면은 배가 펑퍼짐해요. 그럼 100% 다 아들이에요. 딸을 가진 어머니는 배가 앞으로 볼록합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엄마 괴로움을 주고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고 딸 가지셨는데 딱 그러면은 어떻게 하세요? 보지도 않고 100%예요. 검사해보세요. 그러면 딱 딸 가졌어요. 왜 그러냐? 그게 바로 음양에서 서로 밀기 때문에 어머니한테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굉장히 딸 10달 동안 갖고 있는데 힘듭니다. 아들? 어머니를 이렇게 평퍼지먹에 어머니를 홀드를 하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굉장히 편해요. 아들 가지면. 그것이 태생서부터 어머니하고 그 연결이 틀리게 된다는 거. 그래서 이 딸을 가진 어머니들은 그 딸을 잘 보시면 똑같아요. 아들을 가진 딸 가진 그 마이너스가 스트롱한 딸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굉장히 더 깊이 들어갑니다. 어머니하고 뭘 하려고 그러네. 그리고 자기하고 비슷한 애들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들하고 이렇게 자꾸 하니까 어머니가 그런 애들 컨트롤하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어머니가 컨트롤하기 좋은 것은 딸이면서 플러스인 역할을 하는 거. 조금 와일드하고 학교에서 액티비티도 스트롱하게 하고 그런 아이들은 어머니하고
상당히 그걸 해요. 그래서 어머니가 조금만 도와주면 애가 굉장히 힘있이 학교에서 폭발력 있게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 딸도 마찬가지 아들하고 그렇게 해서 잘 컨트롤해서 어머니가 정확히 보고 해나가면 되는데 그 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 인자가 이 지인이 좀 어머니가 볼 때 파악을 할 수 있는 지인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잘 보고 분석을 해서 내가 우리 아이는 내가 갖고 있는 것도 좀 갖고 있지만 우리 시어머니 갖고 있는 걸 많이 갖고 있구나. 우리 친정어머니 갖고 있는 걸 많이 갖고 있구나. 이런 거를 빨리 파악을 해서 자기가 커온 과정에서 어머니 입장에서 그 딸을 빨리 파악을 하고 아들을 빨리 파악을 해서 그걸 잘 조화를 시키면 자녀들 성공하는 건 쉽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남편을 가만히 볼 때 우리 남편은 마이너스인 성질이 더 많고 플러스가 약해. 남자들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그렇게 갑니다. 플러스는 젊었을 때는 센데 떨어져요. 마이너스는 올라가요. 그것을 어머니들이 이렇게 남편 모시고 거기에 맞춰서 남편 컨트롤하면 남편은 100% 쫓아와요. 남편이 나이가 먹었는데 와이프가 남편을 컨트롤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남편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마이너스 성질이 많아요. 집에서 가만히 있으려고 하고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 남편을 나이가 먹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여자분들이 나가십시다 하면은 그 남편은 당신 혼자 갔다 와 하고 자기 누르려고 그래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거는 어떻게 하느냐, 남편이 좀 그런 걸 좋아하는 것 같으면 부인도 같이 거기서 같이 눕는 거야. 같이 둘이. 당신도 누워봐. 나도 눕고. 둘이 누워서 같이 음과 음 사이에 같이 잘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남편이 좀 이해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좀 눕는 것도 그런데 바깥에 한번 나가볼까? 이렇게 살짝 한번 던져주면 남편이 그때 그 플러스를 갖고 있는 게 자기 남자인 그래도 갖고 있는 그게 있어서 살짝 그럴까? 이런다. 그러면은 그때 여자분이 당신 이 옷을 입고 나가면 어떨까? 이러면 남자가 확 거기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남편을 컨트롤하면은 그 컨트롤하는 거를 아이들이 봐야지 되는데 보면은 그건 가정적으로 굉장히 많이 배우는 겁니다. 반대로 남편이 부인을 볼 때 잘못 보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남편은 나를 너무 몰라. 이 말을 많이들 하시는데 그거는 어머니들이 남편 컨트롤하세요. 못 보는 거는 당연하죠. 뭐 이런 교육을 안 받으니까 남자들은 돈 벌어야죠. 근데 어머니들이 그런 걸 알으면 남편을 그걸 역이용으로 해서 남편이 이해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어머니들이 조금 컨트롤하면 남자들이 금방 쫓아와요. 여자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러면은 아이들이 그걸 보고 아이들도 배우고 그래서 그걸 하는데 네 식구가 있는데 아들, 딸이 있고 어머니, 아버지가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어머니가 다 컨트롤하면 그 가정이 100% 성공을 해요. 아버지들 하는 일이 없어요. 할 것 같은데 결혼 전에는 우리 와이프 최고고 이렇게 하는데 아버지는 이름이 안 변해요. 결혼을 하기 전이나 결혼해서나 죽을 때까지 그 이름 그대로 갖고 갑니다. 어머니들은 이름을 3번 바꾸는 거예요. 3번 바뀌는 거는 완벽한 변화입니다. 나서 부모님들이 지어준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을 결혼을 딱 하면 누구? 와이프라고 가요. 자기 이름이 이제 없어집니다. 처음에 딱 나서만 가지고 있지 어머니는 결혼하면 누구 와이프로 바뀌어요. 이름이 없어요. 3번째는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은 누구 애기 엄마 해갖고 이때 뭐를 받느냐면 맘이라는 영어로 맘이고 우리 한국말로 어머니. 여러분들 이름은 다 어머니예요. 자기 이름은 다 없었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어머니는 다 안다고 그랬죠. 그래서 안는 그런 것, 그 파워를 갖고 있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머니입니다. 사실 아기들이 없으면 여기 참석을 못 하시죠. 관계가 없잖아요. 교육할 그것도 없고 하니까. 근데
어머니인 사람만 여기를 참석을 하니까 얼마나 이게 특권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지금 가정과 아이들과 어머니들이 그 음양의 그 조화를 잘해서 해나갈 수 있는 이 가정, 또 이민 가정에서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이런 거는 우리가 어머니들이 가만히 보시면 제가 지금까지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음양의 그 조화를 어머니들이 잘 파악을 해서 하는데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예요. 모자라는 거는 이렇게 도와주면 돼요. 또 넘치는 거는 조금 덜어내면 돼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답은. 지금 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는 어머니들이 아들을 볼 때 우리 아들은 너무 스트롱해, 강해. 그 강한 거를 약간 내려주면 돼요. 우리 딸은 너무 약해. 걔는 조금 올려주면 돼요. 올려주는 거는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넘치는 거는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자라는, 넘치는 거는 모자라는 것만 또 못하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아이들, 남편, 본인 자신 넘치는 거는 조금 덜어내고 모자라는 거는 조금 올리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모니를 가지면은 본인뿐이 아니라 자녀들 교육, 가족 이런 것들에 아주 이민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한 그러한 가정들 보면은 거기에 음령의 조화가 다 깨지는 가정들입니다. 왜 미국 분들 가정들이 이혼을 많이 합니까? 그 사람들, 미국 사람들은요, 여자도 양이 세고 남자도 양이 세요. 양양끼리 만나니까 그냥 다 깨져버려요. 제 환자 중에 하나는 7번을 결혼해서 이혼은 미국 남자가 있어요. 그러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너 7번씩 결혼하고 이혼을 했는데 어떤 남자가 제일 좋대? 그랬더니 첫 번째 결혼한 여자가 최고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여자는 내가 7번 결혼했어도 나를 볼 때 처음 결혼할 때하고 그 똑같은 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갈수록 그 해주는 거는 점점점 떨어져서 7번째 이혼한 여자는 사람으로 취급도 안 된다는 거지, 자기랑. 근데 첫 번째 만난 그 여자분은 이혼을 했어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듣잖아요. 조감지처라고. 근데 똑같아요. 근데 미국 분들도 서로가 음양의 조화가 이러한 것을 자기네들 깨달으면 서로가 좀 양보를 하고 이렇게 해서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가면 가정이 안 깨지는데 그만 그냥 양양이니까 그냥 부딪혀버리면 그냥 다 산산조각 나고. 그래서 우리 한국 엄마들은 그런 거를 잘 하잖아요. 제일 우리 한국 엄마들이 잘하는 게 뭡니까? 참는 거예요. 그런데 참는 거를 미국 이민 와서는 참는 거 하지 마세요. 참는 거를 했다가 나중에 큰 병이 걸려요. 왜 그러냐면 우리 병은 직접적으로 기관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다 이모션, 정신적인 것부터 출발을 해요. 그 정신적인 거 어디서 오느냐? 음양의 그 조화, 부조화에서부터 하모니가 안 되는 것부터 정신적으로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엄마들이 굉장히 막 힘들어하는 그런 참지 못하는 그런 거 가진 거는 양적인 거에서 문제가 됐을 때는 어머니들이 굉장히 화가 나고 이겨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음적인 걸로 해서 오는 그 스트레스나 정신적인 거는 어머니들이 한없이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들이 갖고 있는 게 기본이 뭐예요?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로 돼버리면 한없이 어머니들이 우울증에 빠지고 뭐 자기 자신이 컨트롤 못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어머니들이 그 양적인 걸로 해서는 어머니들이 남들하고 얘기를 많이 해요. 자기 그런 거. 그래서 이거를 막 자꾸 바깥으로 발산을 해서 해결을 하려고 해요.
도리어 양적인 걸로 오는 것이 어머니들이 처리하기는 쉬워요. 근데 어머니들이 기존 갖고 있는 마이너스로 해서 오는 그 디프레스다든가 이걸로 가라앉아 있는 그런 증상으로 어머니들이 몸을 해결하려고 하면 참 힘듭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들이 서로가 그런 어머니가 있으면은 빨리 해서 빨리 그 어머니들이 양적으로 전환을 할 수 있게끔 서로가 위로도 해주고 얘기를 해서 바꿔야 돼요. 바꾸면 그 어머니들이 금방 그거를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친구분들도 그렇고 같이 있는 모임에 서로 아는 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항상 그 음양의 밸런스를 어떻게 맞출까 이것만 생각하면은 어머니들이 일들을 아주 쉽게 해나가면서 모임이라든가 다 이런 거를 해나갈 수가 있어요.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 관계도 음양의 밸런스를 잘 맞춰서 컨트롤하면 그 친구, 내 친구 평생 만들 수가 있어요. 그것에 왜 깹니까? 조화만 잘 시켜놓으면 하모니만 만들어 놓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어머니들이 말을 많이 하지요. 제가 책을 보니까 말 한마디 지금 내가 한 그 말은 사람이 몇 명까지 그 말이 전달이 되느냐면 1240명이 그 말이 거기까지 전달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여기 지금 계시는데 제가 지금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어머니들이 나가서 말씀을 하시는데 1240명까지 내 말이 전달된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은 말을 잘 해야지 됩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친구하고 내가 그냥 쏙쏙쏙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이 1240명까지 전달이 된다 그러면 말 잘 해야지 됩니다.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말이 무서운 거죠. 근데 이 서로 간의 그러한 관계를 어머니들이 잘 이렇게 컨트롤 하려고 그러면 항상 어머니들이 어머니들이 음양의 조화를 잘 이렇게 만들어 가셔서 모든 관계를 유지를 해나가다 보면은 절로 하모니가 돼요. 하모니가 된다는 거는 나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녀들 성공하고 다 열매를 맺고 그렇게 잘 이민사회 속에서 성공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 지나간 시간을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1살부터 20살까지는 보통 봄이라고 해요. 스프링. 20살부터 40살까지는 썸머, 여름이라고 해요. 40살부터 60살까지는 가을입니다. 또 60살에서 80은 겨울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 나이가 어디쯤인데 내 계절이 어디 정도 왔는가? 그러면 10년에서 20년 사이에 10년씩 자른다고 그랬을 때 이른 봄, 늦은 봄 생각하시면 돼요. 또 20에서 40은 이른 여름, 늦은 여름. 그걸 계산을 해서 자기 나이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가 있는데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나. 때로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현재 내가 여름에 하반기에 나인데 나는 상반기에 여름을 나는 살고 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 거죠. 또 가을철인데 나는 겨울철로 들어가 있어. 초겨울이야. 지금 40도 안 넘었는데 초겨울인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빨리 좀 변화를 가져서 자기의 그것을 살으셔야 돼요. 그거는 뭐하고 관계는 내 건강하고 관계 있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들 이렇게 보셔서 우리 아들이 지금 10대인데 10대를 볼 때 예를 들어서 15살 딸들 볼 때 15살 다른 아이들은 다 menstruation인데 우리 딸은 왜 그럴까요? 그
아이의 몸에 여러 가지 영향이 불균형이 있다든가 또 성장 호르몬이 지금 계속 분비가 잘 되고 있다든가 여러 가지 등등의 이유로 인해서 우리 아이가 아직 시작을 안 했다. 그럼 어머니가 그거를 나쁘게 보실 필요가 없어요. 언젠가는 하니까. 그런데 그것을 잘 아이를 그런데 어머니가 모를 때는 그거에 전문적인 사람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면은 답을 금방 나오죠. 근데 그 menstruation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를 참 많이들 미국 어머니들도 질문을 해요. 딸을 가진 어머니들은 딸들한테 고기를 좀 주지 마세요. 고기를 주는데 우리 딸들이 다 멍들어요. 아이들은 여자들은 고기를 줘가지고 몸이 좋아지는 건 별로 없어요. 아이들한테 딸들은 야채를 중심으로 해서 음식 식탁을 주면은 아이들이 굉장히 건강해요. 그리고 그 피어리어드도 늦게 시작해요. 아이들이 그걸 늦게 시작할수록 얼마나 좋은 그 결과가 오냐면 메노포스가 늦게 옵니다. 또 메노포스를 빨리 지나갈 수 있어요. 갱년기를 잘 극복하면은 자기의 그 어머니들이 자기 라이프 성공하는데 아주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아이들한테 딸을 가진 어머니들은 고기를 주지 마시고 대부분이 야채로 해서 아이들한테 식탁을 좀 만들어 주시면 아이들이 늦게 해요. 국민학교 다니는 지금 딸 가지고 계신 어머니들은 식탁을 바꾸세요. 그러면은 고기를 안 주고 왜 고기 속에 이 미국에서 나오는 고기들이요 다 사료들이 호르몬들이 다 섞어가지고 이 우리 인체 호르몬에 몇 배 스트롱한 호르몬들이 다 우리가 고기를 통해서 먹고 있어요. 그 호르몬이 아이들이 지금 현재 그 몸에 성장 호르몬이 되는데 그거를 오버액팅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키도 제대로 안 크면서 그만 아이들이 어렸을 때 멘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또 요즘 젊은 아이들끼리 경쟁을 한다고 그래요. 자기는 시작을 했는데 친구는 시작을 안 했다고 그래서 너 뭐 이상이 있다는 둥 뭐 서로 그렇게 한다는데 그건 아니에요. 늦게 할수록 좋습니다. 옛날 우리들 어머니 할머니들 다 17세, 18세, 19세 이때 했어요. 통계적으로 보면. 왜 그러느냐? 그만큼 고기가 언제 먹어요? 야채만 먹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늦어진 거예요. 늦어졌어도 그분들 어떻게 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그렇게 거의 중노동 하다시피 살으셨어도 건강하게 사시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고기 잘 먹고 힘은 좋은데 제대로 힘을 못 써요. 지구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자기 그 봄, 여름, 가을에 해당되는 자기 나이가 어디 위치에 있나 이거를 본인들이 생각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이게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가 그 자기 나이와 또 우리 아이들 나이와 그거에 맞춰서 어머니들이 음식을 만드실 때 제철에 나오는 음식을 갖고 음식을 조리를 하셔서 아이들하고 식구들하고 먹이세요. 왜냐면은 그 철이 지난 음식을 주면은 절대 몸에 건강을 만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음양의 바란스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수박을 보면은 수박은 여름에 먹는 음식이에요. 그 수박이 물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찹니다. 근데 그 찬 음식을 겨울에는 살려고 하면 굉장히 비싸요. 그런데 그 비싸다는 과일을 샀다 해가지고 수박을 썰어갖고 겨울에 손님들한테 내보세요. 손님들 먹으면 어떻게 돼요? 추워요. 도움이 되겠어요? 그게 바로 수박은 마이너스입니다. 자, 겨울은 우리가 얘기하는 마이너스로 봐요. 그럼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갖다 놓고 그러면 수박 먹고 덜덜덜 떠. 추웠어. 수박은 언제 먹느냐? 여름인 플러스 때 먹어야 돼요. 그래야 조화가 돼서 여름에 시원한 걸 느끼죠. 음식도 그렇게 해서 먹는데 어머니들이 음식을 이렇게 보면은 재료를 볼 때 아 이거는 플러스고 아 이건 마이너스다.
이거를 어머니들이 구분을 하세요. 그러면 자, 땅 바깥으로 올라와 있는 거는 다 플러스예요. 땅 속에 있는 건 마이너스예요. 왜 한국의 김치가 세계적으로 제일 좋은 음식인데 이거를 성공을 못 시키느냐면 이 설명을 잘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이해를 합니다. 지금 미국 사람들이 김치를 무지하게 먹어요. 제가 우리 집사람은 김치를 나오면 제가 한 2병은 제 아는 환자들한테 갖다 줘요. 사실 제가 김치를 외국 사람들한테 선전을 많이 합니다. 왜냐? 김치는 땅 위에 있는 재료와 땅 아래에 있는 재료가 합해서 하모니를 만든 퍼펙트한 음식이 김치예요. 거기에다 뭐 넣습니까? 땅 위에서 나오는 각종 그 소스를 다 넣고 땅 아래인 바닷속에서 나온 걸 다 집어넣어서 만들어서 발효시켜서 우리가 먹는 음식이 김치인데 김치가 그렇게 좋은 음식이에요. 김치를 먹고 문제 생겼다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왜? 김치 자체가 하모니가 돼 있는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먹으면 몸에 들어가서 문제를 안 일으킨다. 하모니 음식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음식을 만들 때 음식을 우리 식구들, 우리 가정을 주기 위해서는 하모니를 만들기 위해서 조리를 하시잖아요. 날고기 그냥 줘봐요. 아이들이 먹어서 배탈이 나잖아요. 익혀야지 되잖아요. 그건 하모니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떤 거는 그 자체가 그냥 먹어도 되는 야채인데 어머니들이 그걸 푹 삶아. 그거는 음식을 다 망가뜨리는 거죠. 그걸 보시고서 아 이게 음적인 음식인가 이건 양적인 음식인가 어머니들이 구분을 잘 하시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그 야채에 꽃이 있는 그런 야채 재료로 봤을 때는 꽃 부위는 플러스예요. 줄기 부분은 마이너스예요. 그럼 줄기 부분은 좀 더 깊이 삶고 꽃 있는 쪽은 살짝 삶고 그게 요리 잘하는 사람들, 인류 요리사들 요리를 하는 거 보면은 그 음량을 잘 맞춰서 요리를 하모니를 딱 만들어내면 그게 좋은 요리사가 됩니다. 디자이너 마찬가지. 디자이너도 이 옷을 만들었을 때 이거는 여자가 입었을 때는 여자가 마이너스 아닙니까? 여자의 마이너스인 각선미라든가 이게 쫙 빠지게 뽑아놓으면 그거는 최고의 옷이 나옵니다. 남자한테 마이너스가 지금 각선미가 쫙 된 옷을 빼놓으세요. 빼보세요. 멋이 없어요. 남자는 중후하게 좀 길게 내려가야 남자가 입었을 때 그게 맵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하고 날렵한 마이너스 된 여자 옷을 두 개 잘 하모니했을 때 두 남녀가 입었을 때 멋있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옷 거상 같은 거 이런 거 시상식 할 때 보면은 인류 배우들이 옷을 입고 나오는데 가만히 보세요. 앞으로는 여러분들 눈이 아, 저 여자가 입었던 저 드레스가 내가 보기에 저 여자가 플러스에 가까운 옷을 입었어. 여자가 좋게 보여요? 절대 좋게 안 보여요. 왜? 여자거든. 여자의 더 맛을 더 내려면 더 마이너스가 나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뚱뚱한 사람이 다 파진 걸 막 입는 거예요. 막 다 내놓고. 적게 걸치려고. 그러면 그분이 멋있게 보여요. 그나마. 근데 이 싹 빠진 분들 보세요. 그분들은 어떻게 해요? 약간 이 소매 같은 것들 이렇게 가려요. 오픈된 거를 줄입니다. 왜? 그게 더 멋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앞으로 볼 때 이렇게 보시라. 마찬가지. 우리 딸을 오늘 학교 가는데 너 저거 입고 가면 어때? 우리 딸이 날씬한데 무슨 뭐 파카 같은 거 입고 가라면 걔가 엄마 나 이거 안 입어. 그 엄마가 그건 몰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걔는 날씬하게 보기 위해서 얄쌍한 거를 입기를 원하는데 엄마가 두면 파카 야 너 추우니까 이거 입고 가. 절대 안 씁니다. 엄마가 어떻게 입고 가라고 해서 그냥 엄마 말을 듣고 입고는 가는데 나가서 그냥 벗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어머니들이 잘 파악을 해서 아이들 그 옷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선택을 해줄 때 그 음량 조화만 조금만 생각하면 어머니들이 금방 답을 낼 수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볼 때
최고의 엄마로 우리 엄마 굉장히 센스가 있어 이렇게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은 약간 호리호리한 가벼운 그 폴라 같은 거를 목에다 이렇게 걸어서 야 너 추울 것 같으면 살짝 걸어줘 보세요. 그거는 학교까지 그냥 갖고 와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이들을 다루고 또 하면 되는데, 자 계절에 맞춰서 음식을 먹고 자기 나이와 맞춰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머니들이 음식을 5가지는 꼭 피하세요.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식구들 어머니들 요리할 때 흰색 5가지, 흰 쌀밥을 식구들이 안 먹어야 돼요. 흰색. 두 번째는 흰 밀가루 빵, 그 다음에 설탕, 그 다음에 소금, 그 다음에 제가 꼭 집어넣는 게 MSG예요. 일본 사람들 많이 먹는 아지노모토. 이 5가지는 참 다 나름대로 개성도 참 특출하고 먹으면은 입맛을 땡기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흰 쌀밥 기름에 싹 흐르게 한번 밥을 지어보세요. 너무 맛있죠. 씹으면 씹을수록 단맛 나고 좋아요. 흰 밀가루 빵 입에 들어가면 참 부드럽고 좋아요. 설탕 뭐 얘기할 것도 없죠. 소금 마찬가지. MSG 땡깁니다. 근데 이 5가지는 절대 좀 어머니들이 조리를 할 때든가 음식을 조리할 때 꼭 생각하셔서 5가지는 피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뭘로 바꿔야 되죠? 흰 쌀밥은 잡곡밥으로 다 바꾸세요. 현미라든가 뭐 각종 잡곡 다 넣어서 밥을 줘서 먹고, 그 다음에 밀가루는 보리, 밀 이런 걸로 바꾸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설탕은 브라운 슈거나 꿀로, 허니로 바꾸시면 돼요. 설탕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는데, 브라운 슈거하고 흰 설탕하고 그 꿀하고는 어머니들이 잘 쓰셔야 돼요. 원래 설탕은 독약입니다, 그게. 그래서 설탕 가지고 전쟁도 하고 그랬죠. 그런데 설탕은 왜 흰설탕을 먹지 말라고 그러냐면, 설탕을 먹으면 우리 몸속에서 이걸 분해를 할 때, 흡수를 하기 위해서 분해를 할 때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소모가 돼요. 치를 소모를 해서 분해를 다 한다 그러면은 이거를 소화시켜서 흡수해서 에너지를 만들 때는 5밖에 안 나와요. 그럼 2라는 손해를 마이너스 2를 손해를 봐요. 그래서 설탕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브라운 슈거는 흰설탕보다는 나아요. 우리가 분해서 흡수하는데 7이 된다 그러면 이거는 그래도 6.67은 돼요. 6.5 정도. 설탕보다는 낫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브라운 슈거는 그나마 추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설탕하고 브라운 슈거하고 꿀은 때가 있어요, 먹는 게. 꿀은 아침만 먹는 겁니다. 왜 아침을 먹어야 되느냐면, 꿀은 봄서부터 가을까지 벌이 쭉 해서 만들어낸 게 꿀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양적인 식품입니다. 뜨거워요. 그래서 아침에 먹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는 아침을 먹고 난 나머지는 브라운 슈거로 다 대체하면 됩니다. 브라운 슈거는 먹으면 우리 몸에 에너지를 만들어줘요. 순간에. 그래서 되도록이면 브라운 슈거로 다 대체를 하는 거. 근데 흰 설탕을 먹을 때가 딱 한 번 있어요. 집에 꼭 준비를 하시는데, 식구들이 밥을 먹고 엄마 나 굉장히 배가 아파. 그때 쓰는 거예요. 약으로 쓰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6온스 컵에 물을 뜨겁게 데워서 거기다가 어른 밥 숟가락으로 3개나 4개 타서 이렇게 젖으면 굉장히 스윗합니다. 그걸 한 잔 딸한테 먹여요. 그러고 나서 10분이나 20분 되면은 얹힌 것이
그냥 다 내려가 버립니다. 소화제를 쓰시는 거예요. 그때만 쓰시라는 거, 설탕. 그래서 어디 식구들하고 여행을 한다 모을 때는 다른 거는 갖고 와도 신설탕은 꼭 신설탕 병을 하나 준비해서 갖고 가셔야지 돼요. 그게 소화제니까. 그래서 고기를 먹든 무엇을 먹든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소화제는 다른 거 먹지 말고 신설탕을 물에 섞어서 그냥 마시면 그냥 다 소화돼서 내려가요. 신설탕은 삭히는 역할을 해요. 녹여버립니다, 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강한 게 사카린이죠. 사카린은 우리가 상처 같은 데가 나잖아요. 사카린 가루를 이렇게 놔버리면은 고름 있고 뭔 거 있잖아요. 그게 다 한 번에 다 삭아버려요. 없어져. 염증이 그냥 항생제 먹을 필요도 없어요. 더 그렇게 강하게 하는 건 사카린. 그래서 그 미국에 오신 분들, 연세 드신 분들은 한국에서 오실 때 사카린을 가지고 가루를 이렇게 쓰시는 거를 제가 가르쳐 드렸더니 너무 잘 됩니다. 연고 바를 거 없어요. 사카린 가루를 거기다 조금만 이렇게 해주잖아요. 특히 여름 같은 때 이 상처가 나고 그럴 땐 사카린 가루 거기다 살짝 뿌려놓으면 금방 안 뭅니다. 박테리아가 다 삭아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균을 죽일 때는 항생제는 그냥 직접 죽이는데 정균시키는 게 있어요. 이렇게 균을 가운데 넣고 포위를 해가지고 균이 더 이상 못하게 이렇게 죽이는 역할을 하는데 이 흰설탕은 항생제나 이 균을 이렇게 포위해서 죽이는 거나 그것이 아니고 그냥 다 녹여버려. 설탕이. 그래서 약으로 쓰셔야 돼요. 그때만 쓰시라는 거. 그래서 집에서 아이들한테도 흰설탕은 약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너네들 이건 손대면 안 돼. 이거 엄마가 쓰는 약이야.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해서 인식을 아이들한테 바꿔서 주라는 거.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 아이들이 자기가 생각하고 이렇게 어머니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나 미국 아이들은 똑같아요. 제일 나쁜 거를 해요. 뭐를 하냐면 거짓말을 합니다. 이 거짓말은 어머니들이 때로는 알고도 속고 모르고 속아요. 근데 아이들이 나쁘게 갈 수 있는 첫 스텝이, 퍼스트 스텝이 거짓말. 그 거짓말하는 거는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 속에서 자기가 아들 같으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갖고 있는데 그거를 트릭을 반대로 씁니다. 자기가 지금 현재 플러스를 갖고 있는 건 엄마하고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불어 마이너스를 갖고 엄마하고 딱 던져놔요. 이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그거를 빨리 찾아내는 엄마가 있는데 그 엄마는 벌써 자기의 그 갖고 있는 마이너스를 엄마가 벌써 그게 더 스트롱해서 아들이 마이너스를 갖고 엄마한테 딱 댈 때 엄마가 마이너스 갖고 있는 게 딱 밀으면 아들이 뒤로 빽 합니다. 아, 우리 엄마가 알아챘네.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요? 엄마가 그 스트롱한 마이너스를 아들한테 공격을 해서 아들이 너가 거짓말을 해도 엄마가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이 아이한테 표현을 해줘야 이 아이가 고쳐요. 그걸 안 합니다. 이건 미국에서도 참 중요하고 미국에서 거짓말을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법원에서도 그렇고. 그것을 우리 어머니들이 절대 아이들한테 지지 말라는 거. 거짓말이에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남편이 거짓말하면 부인이 그냥 넘어가면은 어떻게 해요? 남편은 계속 거짓말합니다. 근데 남편이 거짓말하는데 부인한테 한번 걸려봐요. 그 다음부터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아이들이 하는 것 같다 하는 것을 느낌을 엄마가 받았을 때 반드시 엄마가 니네들이 이거 알고 있다는 것을 그거는 우리 몸속에 있는 그 플러스와 마이너스 그 인자를 아이들이 트릭을 쓴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래서 엄마가 빨리 그걸 캐치를 해서 아이가 갖고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정상적으로 딱 어머니가 아이들한테 잘 이렇게 해주면 아이들이 그 다음부터는 잘 컨트롤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그냥 진짜인 줄 알고 넘어가는 적이 있어요. 그게 문제죠, 이제.
거짓말을 했는데 엄마한테 억셉이 됐어. 특히 돈하고 관계되는 거. 뭘 얘기를 했는데 엄마가 그래? 너 20불이 학교 갖고 와야 돼? 줬어요. 그 아이가 그 20불을 어떻게 씁니까? 마약 사는 데도 쓸 수 있고 다른 데로 돈을 써요. 그랬을 때 걔는 우리 엄마가 내가 거짓말 하니까 먹혀 들어갔네. 그때부터 아이가 그쪽으로 계속 머리를 써서 어머니한테 돈을 계속 탈라고 그 머리를 씁니다. 갈수록 점점 그거는 더 커져요. 그래서 아이들을 버리는 경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것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도 바로 그 아이가 갖고 있는 그 음양을 어머니가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그걸 이렇게 대보면 어머니는 느낌이 옵니다. 이 아이가 우리 아들이 지금 엄마한테 거짓말을 하나 안 나 하는 거를 금방 캐치할 수 있는 게 어디를 보면 되느냐면 아이가 얘기할 때는 딱 어디를 보면 눈을 딱 쳐다보셔야 할 때예요. 밑에를 쳐다보면 어머니는 그냥 넘어갑니다. 아들한테. 눈을 딱 쳐다보면은 그 눈 속에서 아이가 거짓말하면 눈이 지가 먼저 되는 거예요. 그럼 100% 어머니가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거짓말해서 엄마가 계속 맥혀 들어간 사람은 아들은 더 크게 엄마를 쳐다봅니다. 근데 거기에서 엄마가 지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잘 캐치를 해서 아이한테 그런 것을 좀 바꿔서 해나갈 수 있게끔. 그거 어머니들이 그런 걸 잘하는 어머니가 있는가 하면 좀 그걸 그냥 받아주는 엄마들이 있어요. 대부분이. 근데 그거는 받아줬다고 해서 그 아이를 잘 양육시키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어머니가 그 잘못한 것을 그대로 다 받아요. 그래서 그거는 당초 처음부터 절대 거짓말을 못하게. 그래서 아예 모든 것을 오픈하게. 또 한 가지는 아이들이 커가는 과정에 굉장히 티네이저에 예민합니다. 남자애는 여자가 어떻게 생겼고 여자는 남자가 어떻게 생겼고 이 아이들이 성적인 그것을 굉장히 자기네들이 배우고 느끼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이 할 게 있어요. 일단 어느 가정들은 그런 거를 참 오픈해서 사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어떤 가정은 다 가립니다. 그러는데 이 어머니 몸, 아빠 몸을 자녀들한테 오픈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섹스라든가 이런 데 절대 안 빠집니다. 신비한 거를 보여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시키면 돼요. 지금 큰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자연스럽게 아이들을 끌어들여요. 어머니가 목욕을 하는데 등을 누가 밀어줘야 되는데 남편이 있어 남편이 밀어줘도 돼요. 근데 아들을 부르세요. 부르면은 좀 컸다 그러면 아 하고 막 그거죠. 걔는 조금 이제 뭘 아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냥 불러요. 목욕탕에서. 그러면 걔가 얼떨결에 와. 그때 엄마에 대한 그 몸을 아이들한테 딱 보여주는 거예요. 엄마 여자는 이런 거야. 이게요 뭐 창피한 것 같으죠. 그런데 이게 아들을 나중에 모든 것을 예방을 시키는 큰 약이 되는 거예요. 그럼 딱 아들이 엄마 몸을 딱 봤을 때 어떻게 해? 아, 여자는 저렇게 생겼구나. 너 엄마가 그렇게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세요. 네가 엄마를 봤을 때 너가 암만 그렇게 해도 너는 엄마 뱃속에서 나왔어. 그러니까 여자는 엄마같이 다 생겼어. 너가 암만 무슨 뭘 네가 잡지든 뭐든 뭐 인터넷 네가 다 해도 엄마하고 틀린 여자는 없어. 근데 뭐 그렇게 대단하게 네가 그 여자 잡지 같은. 제가 어느 집에 갔더니요 한국 집인데 그 엄마가 나한테 그래요. 선생님 미치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돈 달라고 그러면 그런 잡지를 사갖고 아들이 서랍에다 넣고 잠고 엄마랑 다 자면은 밤에 그걸 보는 거야 이제 얘가. 그러는데 그거를 엄마 갖다 치우고 싶어도
이제 엄마가 봤다면 이제 막 수치심 때문에 그거를 저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는 거야. 그래? 아들 부르라고. 내가 교육을 시킬게요. 그래서 이제 불러서 제가 교육을 다 시켰더니 얼굴이 빨개 애가. 막 어떻게 할 줄을 몰라. 한 번에 고쳤어요, 제가. 그리고 제가 다 본 것처럼 또 그 잡지 많지. 가까워. 그랬더니 처음에는 없대요. 야, 그거 왜 없어도? 그거 안 갖고 있는 놈은 바보야. 가까봐. 이만큼 갖고 해. 그래서 이건 내가 갖고 올게. 그랬더니 갖고 가지 말라고도 못하고 이게 돈 주고 샀는데 아깝거든. 아니야, 이건 이제 그래서 제가 착 했더니 그러고서 그래, 내가 놓을 테니까 너만 보지 말고 엄마도 보고 다 식구들 보게 여기다 놓자. 그랬더니 애가 어떻게 할 줄을 몰라. 그 뒤로 자기 엄마가 뭐라냐. 한 방에 고쳤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그것도 안 보고 자기네들이 그걸 화장실에 놓고 다 놔봤대. 엄마가 각도를 틀게 놔보니까 보지도 않고 화장실 갔다 나오고 그러더래. 고칠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고치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들. 또 딸들, 요즘 딸들이요. 난립니다. 남자. 더 말도 못해요. 근데 아빠가 자연스럽게 부르는 거예요. 똑같은 방법. 목욕탕에서 부르면은 그냥 얼떨결에 와. 얼떨결에 올 때 아빠가 무슨 욕조에 그냥 뭐 왕자처럼 누워있지 말고 벌떡 일어나서 딸 쳐다보는 데서 야, 아빠 말이야. 여기 왜 이렇게 가렵니 하고 하다 보면 딸이 뭐 아빠 어떻게 해? 그래? 거기? 그러고서 거기 좀 밀어달라고 그러고 돌아서서 딸 쳐다보고 수고했어. 그러면은 아들이나 딸이나 아들이 엄마를 볼 때 딸이 아빠를 볼 때는 반드시 그 성징에 거기에 관계되는 데를 반드시 눈에 포커스가 가게 돼 있어요. 인간은. 그걸 쳐다보죠? 그러면 거기서 더 이상 그게 끝이에요. 그런 교육을 반드시 아이들한테 시키라는 거. 지금 미국에는 이 섹스가요 다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이건 지금 수습을 할 수 없을 상태까지 다 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지금 중고등학교까지 다 있는데 이게 동성애자들 말도 못합니다. 저한테도 환자들이 오는데 여자들 둘이 와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서 경험을 많이 했어요.